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 전문가 신은희입니다. 얼마 전 복지관에 한 어르신이 상담을 오셨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곧 회사를 떠나야 하는데 너무 걱정돼요. 벌이도 걱정이지만 하루 종일 막막한 기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 가운데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정어르신은 오랜 시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에는 그저 푹 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쉬다 보니 몸도 안 좋아지고 밥도 잘 안 챙겨 먹게 되고 잠도 안 와서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사람 만날 일도 줄다 보니 어느새 외로움까지 크게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은퇴한 부산의 박어르신은 조금 달랐습니다. 퇴직하자마자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일거리 일자리에도 도전하셨죠.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똑같이 은퇴를 맞이했는데도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퇴직 후에도 불안하지 않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서류나 신청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니 생활비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직장에서 맡았던 자신의 자리와 역할이 사라지면서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생기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나이가 드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니어 여러분, 은퇴하였다고 해서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는 은퇴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총괄하며 실제 현장은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담당합니다. 주요 활동은 스쿨존에서 교통안전을 지키거나 공원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꽃밭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또 복지시설 도움이나 취약 어르신들 안부 확인과 같은 일도 있어요. 하루 3시간 이내, 주 2~3번, 한 달 30시간 이하로 활동하고 월 27만원에서 29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이건 시니어 클럽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어린이집이과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지원, 다문화 가정 안내, 장애인 시설 보조, 안전지킴이, 디지털 지원 같은 다양한 일을 합니다. 월 60시간, 주 15시간 정도 일하고 활동비는 월 60만원에서 최대 76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창업형 일자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원하고 시니어 클럽이나 지자체, 공동체 사업단이 주관합니다. 실버카페 운영, 공방이나 매장 관리, 농산물 판매, 식품 제조, 경로당 운영 같은 소규모 사업인데요. 시간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8시간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수익에 따라 월 50만원 이상 버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은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기업과 연결해주는 제도로 사무보조, 경비, 매장 관리, 차량 정비 보조 등 일반 회사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에도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3달 일한 뒤 계속 고용되면 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장기 근속으로 이어질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자리들 나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부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업 연계형 일자리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은 나이가 조금 더 젊은 분들께도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또 중요한 점은
소득 수준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이 우선이고 이후에 다른 분들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나는 해당이 될까? 하고 망설이시기보다는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직접 문의하셔서 지원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신청 가능한 대상이시라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시지요? 가장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만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상담도 해주고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직접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과 활동 안내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도 가능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대신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간단한 건강진단서 정도입니다. 혹시 자격증이나 경력증명서가 있으실 경우 함께 제출하시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냐고요? 신청은 연이회 3월과 9월에 모집을 합니다. 현재 9월이기 때문에 모집 중이죠. 한번 떨어지면 반년 뒤에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 지금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바로 일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신청 후 서류가 통과되면 대부분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격을 위한 면접 요령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요라고만 말하기보다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또 사회와 연결돼 있는 느낌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훨씬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 상태를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 없이 정해진 시간 동안 꾸준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체력에 자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면접관에게 안심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관련 일이 많습니다. 처음엔 서툴더라도 배우면서 익히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염두에 주셔도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단순히 뽑히는 것을 넘어 책임감 있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 어르신은 지난 3월에 노인 일자리 신청을 했다가 아쉽게 떨어지셨습니다. 처음엔 많이 실망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9월 모집에 도전하셨죠. 이번에는 서류도 꼼꼼히 준비하고 면접에서 건강과 배움의 의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아이들 돌봄을 도우며 밝게 지내고 계십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도전하면 기회가 열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월 신청. 지금이 기회입니다. 면접까지 합격하시고 실제로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출석 관리입니다. 무단으로 사흘 이상 빠지면 활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다른 소득과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이나 각종 지원금과 겹칠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일을 선택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활동 전 교육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막연히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참여자분들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소양교육과 안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소양교육에서는 기본 근무 태도와 예절,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 함께 일하는 분들과 어떻게 협력하면 좋은지도 알려줍니다. 안전교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 넘어짐 사고 예방,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생활 습관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활동 중 다칠까봐 걱정되던 마음도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디지털 관련 업무를 맡으실 경우에는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법, 휴대폰 앱 활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두려워하던 분들도 교육을 받고 나면 자신감을 얻고 현장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쉬었다 하거나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어르신은 은퇴 후 집에만 계시다 보니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주민센터를 통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시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맡으셨는데 하루 3시간씩 활동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으니 마음도 한결 밝아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나갈 일이 생기니 불면증도 없어지고 하루가 짧아졌어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또 대구의 이어르신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보조로 일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외로움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달 받는 활동비로 손주들 간식도 사주고 제 마음도 든든해졌어요. 하고 생기 있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일자리에 참여하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건강이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활력이 커집니다. 여러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단순히 활동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부가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먼저 안전보험 혜택입니다. 활동 중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모든 참여 어르신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지거나 활동 도중 다치더라도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비와 식비를 별도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드시는 간식비 등이 추가로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관리 효과도 얻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집을 나서고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움직이다 보니 몸이 점점 활기를 찾고 마음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신데도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시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겁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노인 일자리 담당자와 상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청 시기, 준비 서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자세히 안내받아 보세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나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평소에 공지사항을 확인해 두시면 모집 일정과 새로운 프로그램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객상담실 1644에서 3388로 전화를 걸면 일자리 유형, 지원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친절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전화, 주민센터 3가지 창구가 다 열려 있으니 나 혼자라서 못하겠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 막막한 분들,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이 하고 싶으신 분들, 더 이상 걱정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9월 신청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해보세요. 도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떨어지면 3월에 다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활동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 안전, 관계, 그리고 자존감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어르신들의 정확하고 든든한 복지 정보, 노후 지혜백과가 함께합니다.